이타적 인간의 출현. 제1부 죄수의 딜레마를 넘어서 제3장 돕지 않는 것이 남는 장사다. 게임으로 보는 이타적 행동. 매년 연말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성금을 낸다. 때로는 거액이 담긴 익명의 봉투가 발견되어 큰 화제가 되기도 한다. 태풍이 휩쓸고 지나가 엉망이 되어버린 마을에서, 그리고 재난이 일어난 곳 어디에서도 우리는 어김없이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곤 한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위해 헌혈을 하며 길에서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모른 척하지 않는다. 우리는 일장에서 남들에게 혜택을 주지만, 즉 사회적으로는 이익이 되지만 정작 행위자 자신에게는 희생인 행위를 이타적 행위로 정의한 바 있다. 바로 위에서 우리가 든 예들은 그러한 의미에서 이타적 행동의 전형적인 예가 된다. 이처럼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타적 행위의 존재가 왜 쉽게 설명될 수 없는 것일까? 우리가 일장에서 꺼낸 팔이 굽혀지지 않는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를 게임을 통해서 묘사해 보기로 하자. 먼저 배고픈 두 사람이 서로 만났을 때 각자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을 정의해 보자. 이 게임에서 각 경기자 배고픈 두 사람은 두 개의 전략을 갖는 것으로 묘사할 수 있다. 첫 번째 전략은 상대방을 돕는 것, 즉 상대방에게 음식을 먹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 전략은 상대방을 돕지 않는 것, 즉 상대방의 배고픔을 모른 척하는 것이다. 이제 각 전략하에서 경기자들이 얻을 수 있는 보수를 정의해보자. 상대방의 도움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으면 이만큼 편익을 얻는 것으로, 그리고 상대방에게 음식을 먹여주는 데 따른 비용은 1로 정의해보자. 이제 우리는 이 상황을 표 2와 같은 보수 행렬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다. 남을 도울 줄 아는 두 사람이 만나면 상대방에게 이에 이득을 주고 스스로 이를 부담함으로써 각각 1만큼의 순이익을 얻을 수 있다. 상대방이 먹여주는 음식을 받아먹기만 하고 상대방의 배고픔을 모른 척한다면 나는 이를 얻고 아무런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므로 순이익이 2가 되지만, 상대방은 아무것도 못 얻고 1의 비용만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그가 얻는 이득은 마이너스 1이 된다. 물론 두 사람 모두 다른 사람의 배고픔을 모른 척한다면 이득 0, 그리고 비용 0으로 순이익은 0이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 앞에서 살펴본 죄수의 딜레마 게임과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대방이 남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인 경우 나는 내 것만 챙김으로써, 즉 상대방을 돕지 않음으로써 이를 얻고 상대방을 도움으로써 이를 얻는다. 다시 말해 내 것만 챙기는 것이 내게 유리한 전략이 된다. 상대방이 자기만 아는 사람이어서 나를 돕지 않는 두 번째 경우에도 나는 내 것만 챙김으로써 0을 얻는데, 이 보수가 내가 그를 도움으로써 얻게 되는 마이너스 1보다 크므로 그를 돕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상대방이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에 관계없이 나에게는 내 것만 챙기는, 다시 말해 상대방을 돕지 않는 것이 지배적인 전략이 된다. 물론 이 분석은 상대방의 입장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게임의 유일한 균형은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을 돕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팔이 굽혀지지 않는 사람들도 죄수의 딜레마와 완전히 동일한 딜레마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서로 도움으로써 두 사람 모두에게 가장 좋은 상황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상대방을 돕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하다. 따라서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우 두 사람 모두에게 더 좋은 서로 돕는 상황은 균형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돕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가? 우리는 지금까지 사람들이 남을 돕거나 혹은 자기만 아는 두 가지 행동 전략 중 하나를 선택한다고 가정했다. 그리고 이때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 전략이 항상 우월 전략임을 보았다. 이야기를 사회 전체로 확대해보자. 팔이 굽혀지지 않는 사람들의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남을 도울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해보자. 그렇다면 마을 사람들은 서로 음식을 먹여주면서 화목하게 살고 있을 것이고, 팔이 굽혀지지 않는다고 해서 굶거나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마을에 자기만 아는 사람이 한 명 등장했다고 해보자.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고 생각해도 되고, 배 한 척이 침몰하면서 거기에 타고 있던 이기적인 사람 하나가 가까스로 살아나 표류하다가 우연히 이 섬에 닿게 되었다고 해도 좋다. 물론 남을 도울 줄 아는 부모 사이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나 자기만 아는 아이 하나가 태어났다고 생각해도 된다. 어떠한 연유로 등장을 했든지 간에 이렇게 갑자기 나타난 자기만 아는 사람은 음식을 앞에 두고도 먹지 못해서 버둥거리는 사람을 봐도 절대 수고를 들여 그를 도우려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밖의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남을 돕는 사람들이어서 이 사람이 배고플 때면 언제든지 이 사람에게 음식을 먹여준다. 번거롭게 남을 돕는 수고를 들이지 않으므로 자기만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물질적으로 월등히 풍요로워진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잘 살 수 있을까? 를 궁금해하다가
그 사람의 행동 패턴을 따라 배우게 된다. 한 사람 두 사람씩 참. 이렇게 하니까 내 이득이 훨씬 크네 그려. 하면서 자기만 아는 사람의 행동을 배워나간다. 그 결과 자기만 아는 사람의 수는 점점 늘어난다. 남을 도울 줄 아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은 자기만 아는 사람이 이 마을에 들어와서 번성하는 것을 막을 도리가 없다. 다시 말해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들만 모여 사는 마을에 들어오면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 전략을 마을 전체에 퍼뜨리게 된다. 이를 가리켜 우리는 남을 도울 줄 아는 사람들의 행동 전략은 진화적으로 안정적이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이기적인 사람들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마을에는 굶주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조차 남을 돕는 사람보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항상 더 큰 이득을 얻을 것이므로 마을은 점점 자기만 아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반대로 어떤 마을에 자기만 아는 사람들, 즉 이기적인 사람들만 모여 살고 있다고 해보자. 이 사람들은 결코 남을 돕지 않으므로 자기 앞에 놓여있는 음식을 혼자의 힘으로 주워 먹으려고 애쓰지만 굽혀지지 않는 팔 때문에 음식을 먹지 못한 채 굶주리고만 있을 것이다. 이 마을에 어느 날 갑자기 남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이 한 사람 등장했다고 해보자. 마찬가지로 자기만 아는 부모 사이에서 돌연변이로 태어난 것일 수도 있고 메시아의 재림일 수도 있다. 이렇게 갑자기 나타난 이타적인 사람은 이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배고파 버둥거리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여주러 돌아다닐 것이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 사람에게 음식을 먹여주지 않을 것이므로, 왜냐하면 모두가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 뿐이므로 이 사람은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배고픔에 허덕이게 될 것이다. 반면 마을 사람들은 이 사람의 수고 덕분에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자기만 생각하는 이 마을 사람들은 이제 넉넉해졌지만 정작 남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은 배를 줄이게 될 뿐 아니라 남을 돕는 데 드는 수고까지 더해져서 아주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된다. 따라서 아무도 물질적으로 훨씬 덜 넉넉한 남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의 행동 전략을 배우려 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저렇게 하니 굶주리게 되는군 하면서 이타적 행동을 더 멀리한다. 마을에 호련히 나타났던 우리의 메시아는 굶어 죽고 말거나 어쩌면 자신보다 더 넉넉한 자기만 아는 사람들의 행동 전략을 배워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게 될지도 모른다. 어느 쪽이 되었건 이 마을은 또다시 모든 사람이 자신만 챙기는 그런 마을이 되어버린다. 다시 말해 이기적인 사람들만 사는 마을에서 이타적인 사람은 살아남을 수 없다. 우리는 자신만을 챙기는 사람들의 행동 전략은 진화적으로 안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한다. 어쩌다가 이타적인 사람이 한 명 등장하더라도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그 사람은 이 마을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고 도로 이기적인 사람들만으로 가득 찬 마을이 되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팔이 굽혀지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서 남을 돕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은 정녕 불가능한 일일까?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남을 돕는 성향을 가진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잠시 뒤로 미루고 이타적 행동의 진화에 얽힌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해 보도록 하자. 이타적 행위의 모형.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풀어나가 보자. 여기서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일반화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다소 추상적인 기호를 사용하여 이야기를 전개할 것이다. 이 부분에서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조금 더 심화시키려고 한다. 게임 이론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에게는 다소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의 정의에 따르면 이타적인 행동은 스스로를 희생하면서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는 행동이다. 이때 상대방에게 주는 도움을 B로 표시해보자. 그리고 그 행동을 함으로써 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내 희생에 따른 비용을 C로 표시하자. 내가 상대방에게 음식을 먹여줄 때 내가 이타적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은 상대방의 배고픔을 달래줄 뿐 내 배고픔을 달래주지는 못한다. 다시 말해 이타적인 행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오직 상대방에게만 귀속되고 이타적 행위를 하는 사람은 그로부터 어떠한 이득도 얻을 수 없다고 해보자. 이와 같은 상황을 보수행렬로 그려보면 표 3처럼 나타난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된 게임을 이타적 협조 게임이라고 부를 것이다. 보수행렬을 보면 한 경기자가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 오직 상대방만이 B만큼의 편익을 얻고 이타적인 행동을 한 경기자는 C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이때 B가 C보다 크다면, 즉 이타적인 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얻게 되는 편익의 크기가 이타적 행위자가 부담하는 비용보다 크다면 게임은 죄수의 딜레마의 구조를 갖는다. 자세히 살펴보자. 나와 상대방이 모두 이타적인 행위를 한다면 서로가 상대방에게 B만큼의 이득을 주면서 동시에 C만큼의 비용을 부담한다. 따라서 이 경우 나와 내 상대방 모두 B-C만큼의 보수를 받는다.
내가 이타적인 행위를 하고 상대방이 배신을 한다면, 달리 말해 상대방이 내 이타적 행위에 무임승차를 한다면 나는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한 채의 비용만 부담하는 반면, 상대방은 내 이타적 행위로 인해 비만큼의 이득을 얻는다. 우리 둘 다 무임승차를 한다면 아무런 이득도 비용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우리 둘의 보수는 0이다. 넷이 균형을 찾아보자. 이때 상대방이 이타적인 행위를 한다고 전제하면 나로서는 배신 즉 무임승차하는 게 최적 대응이다. 배신 전략을 선택하면 B를 얻지만 이타적으로 행동한다면 B-C를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B는 당연히 B-C보다 크다. 만일 상대방이 배신 전략을 선택한다고 하면 이때도 역시 배신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최적 대응이다. 무임승차를 하면 0을 얻고 이타적인 행동을 하면 -C만큼을 얻기 때문이다. 즉 상대방이 이타적이든 그렇지 않든 나로서는 배신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항상 이득이다. 즉 배신 전략이 우월 전략이다. 동일한 논리가 상대방에게도 적용되므로 그에게도 배신 전략이 우월 전략이다. 따라서 넷이 균형은 우리 둘 다 배신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고, 균형에서 우리 둘은 모두 0의 보수를 얻는다. 둘이 모두 이타적으로 행동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B-C보다 적은 보수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상으로 이타적 인간의 출현 제1부 죄수의 딜레마를 넘어서 제3장 돕지 않는 것이 남는 장사다이었습니다.